자, 지금부터 헤드캠 13 버전을 가지고 2.5D 트레이닝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전반적인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보시는 간단한 2.5D 영상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강의에 대한 기준은 저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 쪽에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고 리셀러나 등록을 하시게 되면 22부터 21년 버전에 대한 각종 문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 솔리드캠 22 버전에 보시면 기본적인 소개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오버뷰 시작을 해서 아이머신잉 또는 밀링에 대해서 2.5D, HSR, HSM 3D 정사, 다양하게 멀티블레이드, 포트 머시닝, 로터리 다양하게 교재가 준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각 예제를 가지고 따라하기 과정으로들도 모델하고 파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밀링에 있는 2.5D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3D에서는 HSM, HSR 부분들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5D 교재를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차하고 순서가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파트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솔리드캠은 좀 캠 파트를 만들m에 있어서 컨트롤러 기계 종류들을 선택을 하고 원점을 정의하고 소재, 타겟 이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세팅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한 세팅들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캠 화면에서 이 솔리드캠 메뉴에 보시면 솔리드캠 설정이 있고요. 또는 솔리드캠 파트 설정에 솔리드캠 설정 아이콘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쭉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디렉토리들은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고 컨트롤러도 내가 원하는 기본 포스트들을 어떤 걸 먼저 기본으로 뜨게 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캠 파트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압축이 파일이 되기 때문에 신규 캠 파트에서 솔리드 캠 파일로 저장할 거냐 프리퍼런스를 설정하실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 캠 파트 정의에서 기본적으로 셋업하고 소재, 타겟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원점, 좌표계를 상면 중심이라던가 코너라던가 자동으로 잡으시는 계속 잡게 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컨트롤러까지 기본 셋업을 진행하시면 기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시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이 초기 단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좌표 정의, 소재 정의에서 박스 옵셋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mm 정도가 옵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0으로 진행을 하시고 필요할 때 값을 넣어가지고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죠. 가공 시간 보기 하시면 이 작업 트리에서 가공 시간을 보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구라던가 작업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정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2.5D 제일 첫 번째 파트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모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없고요. 위쪽에서 융과 포켓, 드릴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솔리드웍스 모델을 엽니다. 2.5D 아까 홈페이지에서 받으셨으면 교재 파일하고 그다음에 예제 파일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exercise 1의 파일이고요. 솔리드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솔리드캠 신규 밀링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똑같이 솔리드캠 파트 설정 아이콘을 이용하시는 방식은 신규 밀링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솔리드캠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파일로 저장할 거냐 솔리드웍스 파일 내부에 저장할 거냐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별도로 했을 때 파일명이 될 거고요. 모델 파일 경로를 사용을 하시면 원하는 그러니까 모델 파일하고 동일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미터고요.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합니다. 순서상 저희는 처음에 컨트롤러, 원점 소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컨트롤러 그냥 파나 컨트롤러, 기본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원점입니다. 자, 가공 원점은 그렇죠? 어디에 정해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계에서 정하실 위치. 자, 내가 셋업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표계는 기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좌표에 바이스의 위치 세웠을 때 아니면 코너 아래점 고려를 하시고 실제 작업 때 아니면 정해진 위치가 있으면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가공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 23버전에 연동면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선택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면 선택해 보시면 그냥 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면을 선택했을 때 상면 중심 할 거냐 코너에 할 거냐 이런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특정한 구멍들 아니면 특정한 위치를 기억을 해서 솔리드웍스의 파트와 연동이 돼서 원점이 따라다닙니다. 써보시면 익숙해지실 건데 처음에는 면 선택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편합니다. 네. 엔터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잡히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공구 시작 높이, 공구 교체하고 내려온 높이, 안전 높이, 하트는 0부터 원점, 0부터 마이너스 10, 그리고 고정을 취소하고 올라가는 높이. 최근에는 그냥 다 원점으로 이동하시죠. 원하시면 바꾸시면 되고, 나와 있죠. 그림 한 번씩들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점을 설정하게 되면 체크 표시가 되고 소재와 타겟은 아까 옵션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소재는 딱 맞게 설정이 된 거 보실 수 있고 타겟 파랗게 선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재에서는 이만큼 올렸죠. 그래서 소재 기본적으로 0으로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경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mm씩 2mm씩 늘려볼까요?
이 밑으로는 5mm. 살짝 크네요. 네. 자, 다 마무리가 되면 확인 눌러서 캠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밝게 바꿔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캠 매니저, 파트 매니저처럼 캠 매니저 창이 뜨게 되고요. 캠 파트 네임, 컨트롤러, 원점 뭐 설정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구, 그다음에 이 밑으로는 셋업이라는 바이스 셋업 위치 이후로 작업들이 쌓이게 됩니다. 2.5D 가공에는 보시는 것처럼 2.5D 탭으로 2.5D 가공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페이스, 윤곽, 포켓, 드릴 외에 이제 뭐 자동 인식들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제 3D 내용 외에 뭐 슬롯이라든가 홈, 나사, 툴박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작업에 대한 그림들은 저 왼쪽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모델로 커버 머시닝입니다. 초기 단계는 다 진행을 했죠. 캠 파일을 열었고요. 처음에 페이스 밀링입니다. 교재는 옛날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죠. 작업에서 추가하는 방식 또는 2.5D에서 편하게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페이스. 윗면을 가공하는 거고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에 소재 기반, 아까 소재를 0.25mm 올려놨기 때문에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가공을 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한 뭐 전면 또는 이 특정한 면 아니면 뭐 바닥면 이런 특정한 위치들이 있을 때는 네,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형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이든 페이스든 보기 하면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 면을 다 가공하시는 경우에는 자, 소재 기반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문구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문구에 들어가서 선택을 누르시고 페이스밀에서 원래 공구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페이스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들은 뭐 이 정도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랜드밀은 의미가 없죠. 페이스밀 선택을 하고요. 페이스밀에 대한 뭐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경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공구 형상이 나오는데 어댑터 및 홀더 추가 그래서 30은 없으니까요. 40 쪽에 긴 걸 넣네요. 뭐 이런 식으로 척을 세팅하시면 좀 더 시뮬레이션한테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면 자, 직경은 100mm, 숄더 80, 아머 80, 좀 크네요.
그래서 뭐 가공 조건들은 입력을 하지만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확인. 가공 높이는 기본적으로 약간 0.25mm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내가 절임량 0.25 많다, 0.1씩 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1, 2호 하면 2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칭, 윤곽, 환경로, 나선형. 나선형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길이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환경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환경로로 공급 확장 다 나왔을 때 추가 확정입니다. 10%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만큼 10%. 시뮬레이션은 생략하고요. 누르시면 지나가죠. 네. 녹색은 정치수입니다. 그다음에 풀패스를 끄고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은 프로파일입니다. 윤곽. 바깥쪽을 쳐야 되겠죠. 윤곽 작업이고요. 자, 도형을 잡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도형의 윤곽을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페이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포켓이냐 윤곽이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맞다면 OK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루프도 크게 도는 루프, 짧게 도는 루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포인트, 포인트. 호로 잡는 거는 이렇게 호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네, 이쪽을 찍으면 스타팅 포인트가 이쪽이고, 가까운 쪽의 점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게 되면 삥 둘러서 잡게 되죠. 기본적으로 탄젠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가공하실 거면 보통은 이제 밑을 찍으셔도 되고, 그렇죠? 여기를 찍으면 삥 둘러서 여기서 찍힐 겁니다. 또는 여기 찍으면 그냥 윗면에 찍었을 때 스마트 평면 기능들이 나왔기 때문에 윤곽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이렇게 선호돼서 찍힙니다. 굳이 선을 힘들게 찍지 마시고요. 면을 찍으세요. 공구입니다. 평엔드밀, 볼엔드밀, 라운드엔드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종류고 여기에서는 엔드밀 직경은 16mm. 그 다음에 뭐 조건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회전은 6,000. 그 다음에 피드는 1,800. 250. 네. 그 다음에 가공 높이에 보시면 아까 윗면을 찍었기 때문에 위에는 위에 자동으로 찍혀 있을 거고요.
깊이 바닥을 찍으면 면을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녹색은. 거기에 1mm를 내려준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상면 높이는 시작하는 높이고요. 하면 높이는 이제 윤곽 깊이는 가공할 깊이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할지, 피치를 어떻게 할지, 황삭을 줄지 하는 내용이고요. 도형에서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공구가 좌측 보정으로 잘 되어 있죠. 좌측이고 진행 방향도 잘 맞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반전. 그래서 세로 잡으시지 말고 방향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임량은 다 아시죠? 절임량. 그리고 그다음에 측벽 옵셋, 바닥 옵셋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삭을 쓸 거고요. 황삭 절임량은 5mm 그리고 즉 바닥은 열량이 없으니까요. 측벽만 0.5mm 주고 진행할 겁니다. 혹시 보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리드 아웃, 리드 인에 대해서 보시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오션에 보시는 이제 수직이죠. 노멀 방향으로는 직각으로 들어오는 거, 호로 들어오는 거, 탄젠트 아니면 원하는 지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호를 쓰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눌러볼까요? 저장 계산 하면 오른쪽에 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재를 15mm로 했기 때문에 4mm가 남았습니다. 11mm까지 깎였죠. 이렇게 윤곽 작업. 마지막 작업이 될 포켓이죠. 포켓. 자, 이 포켓 작업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켓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뭔가 진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포켓도 아웃사이드, 아까 윤곽이었죠. 윤곽도 이 포켓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식은 형상 인식 방법이죠. 면을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냥 진행하네요. 네. 하고 뭐 소재나 타겟이나 뭐 크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3D 모델 보호, 기존에 있던 타겟. 그래서 혹시 언더컷이 있는 포켓일 경우에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3D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2D 포켓입니다. 공구 8mm짜리 인드밀을 쓰라고 되어 있는 추가를 해보면 8mm짜리 딱히 네, 정보는 넣지 않고요. 공구까지 넣게 되면 얘가 가공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아까 같이 큰 공구를 쓰게 되면 끝에를 가공을 못해요. 그게 이렇게 이미 공구 선택만으로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이만큼이 남는다. 지금 이 공구를 썼을 때 굉장히 좋죠. 1번으로 하시면 전체 다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공 방법에 있어서 뭐 아시는 이제 피치 값으로 하셔도 되고 퍼센트로 하셔도 되고 포켓 보통 한 70% 60% 사용하시니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황삭도 하고 싶다, 정삭도 하고 싶다, 옵셋 넣으시고 다 넣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팟켓에 보시면 여기처럼 윤곽 방법을 쓰게 되어 있고요. 자, 옵션에는 얘는 이제 열려 있는 포켓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너 있을 때 옵션, 없을 때 필렛을 주게 되면 이런 코너들이 좀 둥글게 바뀌는 거. 그렇죠? 루프 돌려주고 샤프 한 번씩 찍어주고 네. 요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향할 거냐 상향할 거냐 중요하죠. 그다음에 근접 공구 연결이라고 해서 네, 기본적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고요. 직선형, 부드럽게 라운드 가능합니다. 공구 최적화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좀 꼬이고 형상이 복잡하고 아일랜드들이 많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재 나가기 하시면 이어서 안 가고 좀 떨어져 있으면 위로 떠서 갑니다. 바로 갈 거냐, 떠서 갈 거냐. 섬 연결 마찬가지로 섬 돌고 같이 돌 거냐, 따로 돌 거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림과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들입니다. 링크에서는 뭐 리드인을 넣었네요. 자, 여기선 그림에서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포켓에서 리드인, 리드아웃은 있지만 리드인은 없어요. 이제 윤곽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리드인 기능을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자, 정상을 안 찍었으니까 이렇게 코너가 남아있죠. 가공 방법에서 정상을 했으면 측벽에 옵셋을 줬으면 자, 정사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로드 가공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으로는 드릴 가공 작업입니다. 드릴에는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스팟 드릴을 먼저 뚫고 그렇죠? 자리를 파주고 그 다음 드릴을 가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드릴 마찬가지로 2.5D 드릴 구멍을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멀티 위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평면이라고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위치 지정으로 하나씩 찍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이 아닌 경우 뭐 잘려 있어서 반원인 경우 호만 있는 경우에는 3포인트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또는 일단 이렇게 찍으면 네, 내가 잡은 평면에 있는 모든 구멍들을 인식을 해서 잡아줍니다.
또는 그 과정에서도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원하는 반경의 원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구는 첫 번째는 센터 드릴만 찍어 볼 거기 때문에 스팟 드릴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겼죠. 6파이짜리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가공 높이에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팟 드릴은 보신 것처럼 공구 팁으로 끝까지 할 거냐, 전체 직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특이한 거는 이제 직경값. 내가 원하는 직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들어가는 깊이는 캠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면 높이, 시작 높이는 여기고 드릴 깊이도 여기입니다. 자, 이 면일 때 5mm가 되도록 뚫어라. 실제로는 들어가야 되겠죠. 가공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탄젠트 뭐 코사인 해갖고 길이를 원래 계산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드릴은 팩드릴, 태핑, 보링 다 나뉘어 있고요. 기본 드릴링으로 사용을 하고 보시면 만큼까지 들어가죠. 오버 커팅이 됐네요. 5mm 자립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툴은 4mm네요. 4mm. 자, 드릴을 끄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작업은 남아있고 새로운 작업이 복사돼서 새로운 창으로 열리게 되고요. 도형은 그대로 같은 위치고 공구를 4파이로 바꿔줍니다. 역시나 조건은 여기까지 참조하시고요. 가공 높이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공구 팁으로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니까요. 대신에 깊이가 뒷면 10까지죠. 그러면 드릴 끝까지 안 뚫리는 거 아시죠? 그만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델타로 한 2mm 주시면 됩니다. 깊은 홀은 한 번에 뚫지 않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팩드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절임량의 흡값의 1.5를 넣으시고 뚫리죠.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은 뭐 작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우즈 체크는 끄고요. 각 공구 색깔별로 가공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얼마나 과삭이 났는지 위상이 났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5D 첫 번째 과정은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커버 머신ing에서 앞면, 뒷면 셋업까지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